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전력의 여러 가지 표현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을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공식이 나오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력에는 크게 유효전력, 그리고 무효전력, 피상전력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식들이 어때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에 어떤 것을 언제 적용하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교류에서의 전력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은 P라고 쓸 수 있고 단위는 와트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I 제곱의 R이라는 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에다가 전류의 제곱을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되더라. 그럼 제가 이거 식을 조금 변형해 봐서 I 곱하기 R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지금 전류가 두 번 곱해져 있죠? 이것을 두 개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I 곱하기 R로서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저는 여기서 이 I 하나를 한 번만 더 바꿔 볼게요. 요 녀석만 한번 바꿔 보면 여러분 요 I는 결국엔 이 I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전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전체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전체 전압 V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I 그대로 하나 남은 거 오고 곱하기 저항 R을 써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형태를 잘 보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V 곱하기 I 곱하기 임피던스 분의 저항. 여기 어때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동의되십니까? 뭐 한 거냐면 VI 그대로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고 Z분의 R을 따로 빼서 써준 거예요. 그럼 가만 보니까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뭐였어요? 임피던스분의 저항이었다.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저항을 코사인 세타로 바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VI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효 전력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식에서 다른 걸로 또 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유효 전력식이 이렇게도 바뀌어요. 자, I 제곱 R이잖아요. 여기서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전압, 전체 전압 V, 그 다음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저항 R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임피던스는 크기로 나타내 보면 루트에 R의 제곱에 X 제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유도성이면 L이 들어가는 것이고 용량성이면 C가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리액턴스로 놓은 다음에 여기서 분자에는 V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전체에 뭐예요?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아니 지금 뭐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고 V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제곱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대로 가져온 거고 여기 R 남았죠. R은 그대로 옆에 갖다가 써주면 식이 마무리가 되겠더라.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제곱이 하나 둘 나눠서 들어가니까 R의 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V의 제곱 곱하기 R. 근데 이 R은 분자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자로 들어와서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V의 제곱에 R. 이것도 역시 어떤 걸 표현하는 거라고요? 유효 전력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도 보고 이런 식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시키면 이렇게도 전개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i제곱 r도 보셨겠지만 이런 것도 있을걸요. i제곱 r 말고 r분의 v 제곱도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왜 안 씁니까?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R분의 V제곱이라는 게 P로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전압값 있죠? 이게 어떤 전압이에요? 정확히는
아래 전압이에요. 즉 이곳의 전압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소비 전력, 즉 이곳에서의 발생되는 전력이 유효 전력 혹은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i제곱의 r을 하면 되지만 전압을 이용할 때는 이곳에 걸리는 전압과 이곳에 있는 저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V는 전체 V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 아래 걸리는 전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식을 또 하나 전개시켜 볼게요. 왜냐면 왜 이 공식은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I 제곱 R 말고 R분의 V 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또 식이 파생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VR의 제곱을 따로 빼볼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임피던스 분의 저항을 하나 써주고요. 곱하기 전체 전압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쳐주고 제곱해주고 곱하기 R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한 겁니까? 지금 R분의 1을 바깥으로 빼준 거고요. V의 R을요.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R분의 1은 오케이 여기 빼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V의 R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전압이 공급돼서 이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걸리게 되죠. 이게 전압 분배가 된다 하잖아요. KVL에 의해서. 그래서 공급 전압이 여기 1번, 2번 사이좋게 분배를 해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아래에서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다면 이것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1번 저항 더하기 2번 저항 분의 1번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 V를 해주면 바로 이곳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고 그 전압은 곧 VR로서 우리가 표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 그대로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회로에서 전체 저항값은 뭐예요? 즉 이것과 이거 더한 거잖아요. 그게 Z 임피던스잖아요.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곳은 이곳이니까 R을 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그냥 V죠. 이건 VR입니다. 그냥 V죠. 여기. 그래서 이걸 해주면 이 자체가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그것이 곧 VR이 되고 VR이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제곱은 원래 있었으니까 제곱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R분의 1은 그대로 빼준 거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 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써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루트에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왜? 이 임피던스가 이렇게 풀려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분의 R을 그대로 갖다 써주고 곱하기 V를 해줍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전개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루트에 자, 이 루트가 제곱과 만나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R의 제곱 V의 제곱 곱하기 R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R과 제곱 하나가 사라지죠. R끼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 제곱만 하나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뭐랑 똑같아요, 지금? 지금 이 친구랑 결국엔 형태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하든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I 제곱의 형태로 쓰는 것은 직렬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병렬에서 보통 사용하는데 거의 잘 사용을 안 해요. 아니면 회로가 단순하게 하나만 있을 때, 저항값 하나만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공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력 표현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결국엔 지금 여기 표기해 드리는 것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추후에 문제에서 이런 거 만나도 크게 염려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유효 전력 말고 무효를 구하고 싶다? 무효 전력은 PR로 쓰고 VAR로 쓰잖아요. 그럼 이거 시작을요, 여러분.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무효 전력은 요 X,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 소비된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데 무효 전력은 어떤 에너지의 이동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뭔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이에요. 그것은 요 X, 리액턴스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I 제곱에 여긴 R이었잖아요. 그냥 X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 똑같이 한 다음에 임피던스분의 V 똑같이 가고 그다음에 I 곱하기 X. 근데 Z분의 X는 뭐예요? 사인 세타죠. 그래서 V, I, 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r분의 v제곱 했듯이 여기도 x분의 v제곱 하면은 우리 아까 계속 전개시켰던 식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유효 전력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은 스스로 한번 확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더 쉽습니다. 피상 전력은 뭐예요? 전체에서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상 전력. PA라고 쓰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I 제곱의 Z.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I 곱하기 Z 하나만 바꿔볼게요. 임피던스분의 V 곱하기 I 곱하기 Z 약분되니까 VI만 남게 되더라. 그래서 VI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상전력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형광펜 표시해 놓은 거는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만날 공식들이고 좀 전에 유효 전력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약간 문제가 응용되면 그 내용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무유효 전력과 유효 전력에서 적용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력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